최근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70대의 피부를 30대로 되돌렸다. 노화를 30년 되돌리는데 성공했다. 인간의 회춘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늙은 인간의 몸을 실제로 젊게 만드는 기술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구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2006년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연구팀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성장이 끝난 세포에 몇 가지 특정 유전자를 작동시키면 그 세포를 다시 초기 상태에 가까운 줄기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른바 야마나카 인자입니다. 이 발견은 생물학의 오랜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번 늙고 분화한 세포의 운명은 되돌릴 수 없는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세포 안에 과거의 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 정보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세포를 완전히 줄기세포까지 되돌리지 말고 중간에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 세포가 자신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기 전에 나이만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부분적 리프로그래밍, 부분적 세포재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2022년 영국 바브라함 연구소 연구진은 사람의 피부에서 얻은 섬유화 세포를 이용해 이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DNA 메틸화와 유전자 발현 패턴 등 세포의 나이를 추정하는 여러 지표가 젊은 방향으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일부 측정에서는 약 30년 정도 젊어진 것에 해당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콜라겐 생성도 증가했고 상처 치유를 모사한 실험에서는 세포의 이동 능력도 일부 개선됐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30년 젊어진 것인가? 사람이 아닙니다. 피부 전체도 아닙니다. 몸 밖의 배양 환경에서 키운 일부 피부 섬유화 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의 실제 나이를 시간적으로 30년 되돌린 것도 아닙니다. DNA 메틸화나 유전자 발현 같은 노화와 관계된 생물학적 지표가 젊은 세포와 비슷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빼버리는 순간 노화한 세포의 일부 지표를 되돌렸다는 연구 결과는 70대 인간의 피부를 30대로 만들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세포 하나를 젊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수십조 개의 세포에 적용하면 사람도 젊어지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인간이 단순한 세포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피부세포가 있고 신경세포가 있고 근육세포가 있고 간세포와 심장세포, 면역세포와 혈관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마다 성질도 다르고 노화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더구나 노화는 세포의 후선 유전학적 변화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DNA에는 평생 동안 손상이 축적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떨어지고 노화세포가 쌓이며 줄기세포의 기능도 감소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호가 변하고 면역체계와 혈관, 장기의 구조 자체도 늙어갑니다. 즉, 인간의 노화는 하나의 시계가 늦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수많은 시계와 기계장치가 동시에 조금씩 망가져가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그중 한두 개의 시계를 뒤로 돌렸다고 해서 기계 전체가 새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세포를 너무 많이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세포는 피부세포여야 하고 간세포는 간세포여야 하며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여야 합니다. 그런데 리프로그래밍을 지나치게 진행하면 세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젊어지는 대신 나는 무엇을 하는 세포인가? 라는 정보까지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완전한 초기화에 가까워질수록 비정상적인 증식이나 종양 발생 가능성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춘 연구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되돌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정확히 멈출 것인가입니다. 너무 적게 되돌리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되돌리면 세포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회춘과 암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좁은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험실 접시 안의 세포에는 연구자가 원하는 물질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서는 다릅니다. 뇌의 깊숙한 곳의 세포, 심장, 간,
신장, 근육, 혈관, 면역계까지 수많은 조직에 필요한 물질을 정확한 양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포가 동시에 같은 정도로 젊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세포는 조금만 되돌려야 하고 어떤 세포는 더 많이 되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고 얼마나 지속하며 언제 중단할 것인지도 각 조직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 회춘은 세포를 젊게 만드는 문제라기보다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 시스템 전체를 안전하게 다시 조율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회춘 연구를 허황된 이야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에서는 부분적 후선 규전학 리프로그래밍을 이용한 ER100이라는 치료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일상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진은 야마나카 인자 가운데 OCT4, SOXE, KLF4, 즉 OSK를 이용해 노화와 손상으로 기능이 떨어진 망막신경세포의 상태를 회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신 회춘이 아닙니다. 녹내장과 같은 시신경 질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부터 사람 전체를 젊게 만들겠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와 관련된 특정 조직과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하나씩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의학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임상시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것도 사람이 몇 년 젊어졌는가가 아닙니다. 안전한가, 부작용은 없는가, 그리고 실제 시각 기능이 개선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회춘 연구를 바라볼 때에는 두 가지 극단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인간의 회춘은 이미 시작됐다. 아직 그렇게 말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회춘이라는 것은 모두 사기다. 이 역시 현재의 연구 결과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일 것입니다. 세포의 노화 과정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역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역성을 인간 전체의 안전한 회춘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노화 연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의학은 노화로 생기는 질병을 하나씩 치료했습니다. 심장이 나빠지면 심장을 치료하고, 관절이 손상되면 관절을 치료하고, 시력이 떨어지면 눈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의학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만들어내는 노화 과정 자체를 일부 되돌릴 수는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가 세포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인간을 젊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어쩌면 젊음으로 돌아가는 문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뿐입니다. 세포는 그 문을 조금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전체는 아직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문을 통과하게 되는 날, 인간에게 노화는 운명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상태가 될까요?